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6월에 청약했던 종목들은 이번 주에도 상장이 이어지는데요. 현재 남아있는 종목이 3종목인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화요일에 상장하는 이노스페이스를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노스페이스는 화요일에 단독 상장하고요. 주관사가 미래에셋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이었으니까요. 청약하셨던 분들은 내가 어느 증권사로 청약을 했는지 다시 한번 더 기억을 떠올려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노스페이스는 우리사주조합에 44,300주를 배정을 했었는데요. IPO 수량의 3.3% 비율로 배정을 했던 것인데 직원들이 모두 청약을 했거든요. 우리사주 물량이 완판되었습니다. 우리사주 물량을 자발적으로 청약을 한 것인지 아니면 회사의 권유가 조금 있었던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직원들은 공모가 이상으로 회사의 주가가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니까요. 우리사주 물량이 완판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최종 의무 확약이 아쉬웠는데요. 웬만하면 수요 예측 때보다 최종 의무 확약은 2배 정도 늘어나거든요. 하지만 이 종목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수요 예측에서 2% 비율로 확약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최종적으로 1.9%만 확약으로 주식을 일정 기간 동안 보유하겠다고 약속을 한 것이니까요. 이렇게 의무 확약이 줄어드는 종목이 간혹 가다가 하나씩 나오는데 여하튼 올해는 처음으로 의무 확약이 축소가 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우리사주 물량이 완판되었다는 부분은 긍정적이지만 의무 확약이 조금 아쉽게 생각됩니다. 기관 투자자 배정 결과를 보면 기타 기관에서 물량을 가장 많이 받았는데요. 약 55만 주로 배정 물량의 절반 이상을 가져갔고요. 나머지 물량을 운용사와 외국인 등이 나누어서 받아갔는데 어차피 이 종목 의무 확약이 거의 없으니까요. 공모주로 배정을 받았던 기관 투자자들도 상장일에 대부분 물량을 정리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상장일 흐름이 조금 더 복잡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노스페이스 상장일에 276만 주가 유통될 수가 있고요. 전체 주식의 29.5% 물량이 유통됩니다. 공모가 기준으로는 유통금액이 1197억 원인데요. 유통될 수 있는 주식 수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유통금액이 1000억 원 넘어가니까요. 이 부분이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상장일 유통 물량 구성을 보면 공모주주가 126만 주를 보유하고 있고 기존 주주가 150만 주로 공모주주보다 조금 더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기존 주주의 구성을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주주는 대부분 재무적 투자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개인 주주가 2만 주를 보유하고 있고 재무적 투자자가 148만 주를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이 종목은 재무적 투자자들이 상장일의 역할을 조금 해줘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이 종목 작년 여름에 마지막으로 투자를 받았었거든요. 그 당시에 투자를 했던 주주들은 주당 38,000원에 주식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기존 주주 중에서도 가장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취득했던 주주보다 공모가가 약 40% 더 높아져 있는 상황이니까요. 기존 주주가 흐름을 만들어주면서 물량을 정리해 나가면 정말 좋겠지만 상장일에 수급이 애매하다 싶으면 공모가 근처에서부터 물량을 정리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보고 있지만 여하튼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 공모주 상황을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요. 화면은 지난 금요일에 상장했던 HVM 10분봉 차트입니다. 차트만 보시면 그냥 흘러내리면서 마감을 했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장 초반 흐름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여기를 보시면 시초가 이후에 바로 주가를 상승을 시켰고 시작하고 약 40분 정도까지는 계속 시초가를 지지하면서 거래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을 중간에 매수했던 분들은 조금 애매했겠지만 시초 가격부터 매수를 했던 분들은 어느 정도 수익이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면 보시면 저번 주 상장했던 4종목인데요. 중간에 하이젠 RNM 공모가 3배까지 시세가 올라가기도 했지만 이 종목은 로봇과 유통 물량이라는 시너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시세가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평범한 종목들을 보면 고가 기준으로 공모가 2배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마감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6월 중순과 비교를 해보면 상장일 시세가 전반적으로 축소된 흐름이라고 관찰이 되고요. 이런 흐름은 이노스페이스에게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이노스페이스는 공모가가 상단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올해 상장했던 종목 중에서 공모가가 상단으로 확정된 종목이 딱 3종목 뿐이었는데요. 나머지는 전부 초과가 되었는데 여기 마린솔루션은 대형 공모주이다 보니까 공모가를 그냥 상단으로 확정을 했던 것이고요. 수요 예측 결과대로 공모가가 상단으로 정해진 종목은 지난번 그리드위즈에 이어서 이노스페이스가 두 번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전부 초과되었는데 나는 왜 상단이냐, 이게 약간 불안 요소가 될 수도 있거든요. 앞서 작년에 투자했던 주주들보다 지금 공모가가 40% 높아졌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도 공모가를 초과하면서까지 청약을 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웠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도 2,000개 넘는 기관이 수요 예측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지난번 그리드위즈와는 다르게 현재 공모주 시장에 참여하는 기관들 대부분은 청약을 받고 싶어 했던 종목이었습니다. 여하튼 공모가가 상단으로 확정된 그리드위즈는 수요 예측이 저조했다는 불안 요소가 있었지만 그래도 상장일에 괜찮은 시세를 보여주었는데요. 시초 가격이 공모가 대비 52%로 출발해서 결국 공모가 2배 이상으로 주가를 밀어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리드위즈는 괜찮은 시세가 나왔지만 그리드위즈가 상장할 때 분위기와 지금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노스페이스는 공모가가 상단으로 확정되었다는 부분도 투자 심리에는 약간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 공모주 흐름과 이 종목의 포텐셜을 고려를 해보면 상장일에 공모가 2배 정도의 시세를 보여주는 게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다만 저도 오늘 이렇게 최근 공모주들 흐름과 이 종목의 조건을 기반으로 분석을 하고 있지만 사실 분석한 대로 주가가 흘러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생각한 대로 그리고 분석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 게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화요일에 어떤 흐름이 나올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여하튼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시초가 이후에 주가가 조금 크게 상승을 하면서 청약을 했던 분들도 그리고 상장일에 매수를 했던 분들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흐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노스페이스는 공모가가 43,300원이었고요. 50% 상승한다면 65,000원이고 2배까지 상승한다면 주가는 86,600원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노스페이스 이자 비용을 리마인드를 해볼 텐데요. 메인 주관사였던 미래에셋증권은 비례 경쟁률이 약 2300대 1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례 한 주 받기 위한 증거금은 약 5천만 원이 필요했었고요. 파킹 통장으로 4일간 예치를 해두면 이자 비용이 약 15,000원 정도였으니까 이 종목은 비례 청약을 하셨다면 손익분기점이 59,000원에서 61,000원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화요일 아침에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고요. 아무쪼록 좋은 시세를 보여주면서 7월 공모주들에게도 좋은 흐름을 연결을 해주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